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화 기자입니다. 요즘 채권 투자가 인기라는 뉴스가 많은데요. 오늘은 채권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권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MTS로 채권을 사는 방법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채권이란 A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써준 증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릴 때는 증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채권 종류는 크게 누가 발행하는지, 그리고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단 누가 발행하는지에 따른 구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라에서 발행하면 국채, 지자체에서 발행하면 공채, 기업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하면 금융채,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통화 안정을 위해 발행하면 통한채입니다. 이자 지급 방식을 보면 가장 먼저 채권 만기가 오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입효채라고 하고요. 이자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이자 대신 가격을 미리 할인해서 판매하는 할인채도 있습니다. 복리채는 중간 이자 없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복리로 쳐서 한 번에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 경제뉴스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 만기 7%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막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10%가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7%짜리랑 10%짜리 채권 중에 어떤 걸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뒤에 나온 10%짜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기존 7%짜리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시장 금리가 막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과거에 발행했던 채권의 이자가 더 높을 테니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럼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크게 올랐던 지난해에 채권이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개인이 순매수한 채권만 거의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고금리 기조가 조금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아마 미국이 올해 중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아주 희망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금리인 상황에서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이자 수익도 높은 데다가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올해 금리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금리가 예상 밖으로 올라버리면 어떡하냐, 원금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채권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만기 때까지 들고만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채권에 투자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좀 투자 규모가 큰데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채권이 좋습니다. 은행에선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돈을 굴리고 싶은데 안전한 투자처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드머니가 작다고 해서 채권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가 채권에 투자하면 좋은 점 1번은 예금처럼 만기가 도래해야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만기가 오기 전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자 수익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돈을 굴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채권 시세 변동에 따라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 비하면 움직임이 덜하고 비교적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종류의 채권에 투자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모든 자산이 그렇듯 채권도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은 덜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이자가 좀 낮더라도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곳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야겠죠? 일반 기업보단 나라가 망할 위기가 적을 테니까 회사채보단 국채가 안전할 겁니다. 또 나라 중에서도 특히 더 망할 위기가 적은 국가가 어딜까요? 한국보단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겨지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한국 국채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요. 한국이 3.478%, 미국이 3.54%입니다. 한국이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인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는 소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보다 지금 1.25%포인트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당연하게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커집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달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국채는 그렇고 회사채는 뭘까요?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게 회사채는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을 매겨서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AAA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플 B 이하로는 투자 부적격 등급,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증권사의 HTS나 MTS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채권형 펀드, ETF, 랩 등 금융상품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편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채권 ETF 등으로 간접 투자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 MTS에 들어가 보면 일단 상품에서 채권 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장내거래, 장외거래, 외화거래 이렇게 구분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채권이 발행되면 직접 살 수는 없고 기관 투자자가 사간 뒤에 우리에게도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내거래는 기관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채권 시장에 채권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올라와 있고요. 일종의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장외거래는 증권사가 그 물량을 사온 뒤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와 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우리가 거래하기 좋은 채권들을 1차적으로 걸러놨기 때문에 좀 더 투자하기 편한 면이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말 그대로 미국 채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 특정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여기 장외채권 찾기 탭에 들어가서 회사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한국전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치면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신용 등급이 보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트리플 A 등급이죠. 그리고 상세 정보를 보면 내가 이 채권을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전 금리라서 세금을 떼면 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 채권을 얼마에 구매하는지를 의미하는 매수 단가가 있습니다. 채권은 10,000원에서 발행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 경우 9,942원까지 내려왔죠. 또 발행일이 언제인지, 만기일이 언제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할 게 여기 표면금리라고 있는데 이건 채권이 처음 발행됐을 때 정해진 금리입니다. 지금 이 채권의 경우 표면금리는 2.7%대인데 세전금리는 4%대죠. 이건 가격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채권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내리면 이자라도 많이 줄 테니 채권을 사주세요 하면서 이자를 높일 거고, 반대로 채권 수요가 높아서 가격이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굳이 금리를 높게 제시하지 않아도 사갈 테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확인하셔서 나에게 맞는 채권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채권 투자의 기초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채권 ETF 등으로 간접 투자하는 법 심화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